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린노트에서는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크린노트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이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각오. 일단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각오를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이 이전에 2달여간 신들의 전쟁 1과 그리고 이제 신들의 전쟁 시즌 2까지 이어서 이제 2개월여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시청자분들께 이제 많은 종목들 그리고 그 장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로서 업종 테마들을 분석한 이후에 자리가 좋은 종목들을 전략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락장 속에서도 힘든 장 속에서도 이제 악재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서 제가 이제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시크릿노트라는 프로에서 시청자분들께 어떤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냐면은 앞으로 종목을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업황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뭐 뉴스에 사서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하고 났을 때 뒤늦은 후에 속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업황과 종목을 이제 분석한 이후에 미리미리 종목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단기 매매도 선점을 통해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 업황 분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공드리기를 약속드리고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업황 분석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앞서 오늘 시장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6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장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북핵 리스크나 한미 FTA 폐지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현재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대북 리스크가 있을 때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종목을 이제 대처하실 때 물론이거니와 이제 장을 보면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좀 더 조심스러운 대응으로 대북 리스크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로서 투자자분들을 이제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럴 때 이런 종목은 방산주가 아닌데도 급등을 하는 종목이구나. 이런 힘든 장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 이런 유혹에 거부를 하지 못하고 종목을 찍은 이후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산주가 올라가고 대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는 장 속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급등하는 종목을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까지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작용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오늘장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침체된 장이 아니었나. 내일장도 역시 이어서 조심스러운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리스크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급등주에 대한 유혹을 좀 떨쳐내시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기를 통해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이 검색기는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화면으로 오늘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오늘 특징주 총 8종목이 포착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 TS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일찍 포착이 됐는데요. 네, 5.17% 상승했을 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좀 포착이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은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종목이죠. 창투 종목으로서 보통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줬을 때 같이 반등을 주고 지수가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목적으로 좀 더 미세한 움직임을 제가 포착했을 때 이 TS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냐. 최근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7, 8월 달 힘든 장이 이어지면서 TS 인베스트먼트는 물론이고 창토 종목들 대부분이 힘든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주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8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조를 해왔는데 역시나 8월 중순 이후에 지속적인 그 지수 반등이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TS 인베스트먼트 따라서 주가가 한 번씩 꿈틀꿈틀 대면서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최근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한번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전장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올라타면서 이 급등하는 종목을 잡는 전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전략으로 가시려면은 급등 이후에 한번 이제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구나 이런 모습을 포착하시면서 최대한 장 막판까지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셔서 공략을 하신 이후에 주가가 요 정도 선이면은 당일 한 15% 정도까지 TS 인베스트먼트가 급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TS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 DSC 인베스트먼트도 한번 이제 급등을 시작하면은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이제 5%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때 이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단기 매매법, 스캘핑 매매법도 가능하고 오히려 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거래일을 바라보면서 TS 인베스트먼트가 급등한 이후에 종가까지 흘러내리는 주가를 확인하시고 종가 매매를 통해서 3거래일 내에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서 윗꼬리 부근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대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8월 중순 이후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나타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두 번째로 포착된 유니슨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니슨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죠.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첫 번째로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고 그리고 종목 역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이제 뭐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 61선을 지지하면서 현재도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래 산업인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길게 길게 가져갔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마지막 종목 넵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넵튠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인데요. 요즘 게임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넵튠이라는 종목을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넵튠이라는 종목은 제가 진작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넵튠이라는 종목이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 강조를 드렸었냐면은 맨 처음에 넵튠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8월 초라든지 이럴 때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넵튠은 그 이전부터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 과연 이게 오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위험한 종목을 어떻게 잡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넵튠이라는 종목은 훨씬 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이고 현재 카카오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두고 있는데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이 어느 정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냐면은
현재 넵튠이라는 주가만 보셔도 차트 모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의 이 주가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넵튠이라는 종목을 보셨을 때 8월 초, 8월 초부터 해서 한번 급등세가 나와준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번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현재 스팀이라는 계열 업체에서 얼리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미리 게임을 체험해보는 그런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 지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스팀에서 이제 얼리 액세스를 통해서 미리 체험해본 유저들이 역시 유저들의 말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이 월드컵을 올라가면서 공은 둥글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게임 업계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유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어느 정도 순위권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그 게임은 어느 정도 보장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현재 스팀에서 검색어 1위, 동시 접속 숫자 1위 이 정도로 달리고 있으면 이미 들어가기엔 늦은 거 아닐까? 지금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이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 충분히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8월 중순 때만 해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윗꼬리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캔들 몸통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 몸통에 이제 매수를 하신 이후에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굳이 이 세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온 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검색기라는 것이 투자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절대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전문가의 어느 정도 이제 식견과 올바른 종목을 판단해내고 캐치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 꼭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가를 알려준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파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거를 깨닫고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갔을 때 그때 얻는 성취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 역시 또한 배워가는 것, 너무나도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취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세한 업황 분석,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검색만 하고 자세하게 이제 관련 분야를 분석을 해보셨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읽을 시간조차 없고 이걸 누군가 정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동안 그냥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장이 좋다고 하니까 매매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매매를 계속해서 해오는 투자자분들을 여러 보았고, 제가 초기에 매매를 시작했을 때 역시도 그랬습니다. 주식장에서 성공하는 법이 다른 게 아니고 역시나 다른 업종들과 똑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핑계로 노력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나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내 본업이 있는데 어떻게 주식장에 그만큼 노력을 쏟아?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그만큼의 결과물만 얻게 됩니다. 주식장에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차트가 닫히고 나서도 계속해서 업황 분석, 뉴스를 끊임없이 읽는 전문 투자자들이 살벌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다 보면은 점점 그 도태되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좀 그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뭐 하나라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점. 이 시크릿 노트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뭐 자료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업황 분석을 하지 못하고 종목을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업종인데 홈 IoT 워낙 유명해서 내가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업종인데 마침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주는구나. 몰랐던 용어까지 정리를 해주고 전반적인 이런 업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강의를 해주는구나. 오늘 1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집중하셔가지고 조금 더 배워가는 자리, 뜻깊은 자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3대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라고 하죠. 뭐 IT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IT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많이 눈여겨보시면 되겠냐면 MWC, CES, 그리고 IFA까지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고 밀접한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밀접한 가전기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생활 가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 전시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3대 전시박람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MWC. 앞에 M이 들어갔는데 역시 모바일이겠죠. 예, 모바일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한글로 밑에 제가 써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뭐 최근에 이제 LG전자에서 V30 휴대폰을 새로 이제 출시를 하고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노트 8을 이제 개봉을 하고 곧 있으면은 이제 아이폰 8까지 계속 개봉이 되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MWC에서 만약에 이제 듀얼 카메라가 강조가 되고 있다. 제가 시즌 2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업종들 그 중에서도 FPCB 그리고 듀얼 카메라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동반 상승하면서 올라가 주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그런 스마트폰 업종들이 지금 올라가고 관련 분야 그 중에서도 듀얼 카메라가 집중을 받고 이슈를 받을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냐.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예측해주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더 나아가서는 CES, 더 나아가서 또 IFA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집중적으로 한 이제 전시회라면은 이제 이 CES와 IFA 같은 경우에는 양대 산맥으로서 가전제품 전시 박람회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여기서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이 IFA와 함께 CES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한번 이런 업종이 이런 관련 섹터가 주목을 받고 미래에 이런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눈 부릅뜨고 지금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CES와 IFA가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IFA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열리고 매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CES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말 그대로 매년 초, 매년 중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CES에서 이제 매년 초에 1월에 이런 업황들이 뭐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CES에서 스마트 홈이 이제 이슈를 받는다 얘기를 하면은 올해에 어떻게 관련 업황들이 주목을 받고 업종들이 관심을 받을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고 IFA는 9월에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앞으로 당장 올해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섹터들, 어떤 업종들, 어떤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할지에 대한 그런 예측을 내놓는 그런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IFA를 어떻게 보셔야 하냐? IFA를 보실 때는 IFA에서 강조받은 이런 업종, 이런 기술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세를 받고 이제 뭐 물량이라든지 개발비라든지 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힘쓰고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S는 당장 올해 어떻게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관련 업종들이 시세를 받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IFA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말 그대로 선취매를 하는 공략을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IFA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IFA 어디서 열리냐? 바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 박람회입니다. 뒤에 보시는 건물이 이제 그 베를린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베를린이라고 써져 있죠. 독일 베를린에서 매년 이제 9월에 IFA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홈이 이번에 굉장히 이슈를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번에 열렸고, 불과 얼마 전에 이 전시 박람회가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박람회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슈를 받은 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스마트홈, 홈 IoT, 그중에서도 이 홈 IoT를 제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성인식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서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스마트홈을 구축을 하는 이런 AI 기반의 스마트홈이 이슈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단연 IFA의 뜨거운 이슈는 바로 홈 IoT, 스마트 스피커였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앞다퉈서 우리는 앞으로 인력을 늘려나가겠다.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이 스마트홈 기반으로 한 이 AI 스피커에 힘을 주겠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는데, 이 IFA를 통해서 앞으로 스마트홈, 더 나아가서 스마트 스피커, AI 스피커가 주목을 받고 관련 업종들이 날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FA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작년에는 어떤 식의 이제 그 분석이 많이 나왔냐면, 스마트홈 미래 산업, 이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었다면, 이번 IFA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고칠 수가 있었냐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홈은 미래 산업이 아니고 상용화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업종이고 기술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IFA를 통해서 제가 주목한 것,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홈과 스마트 스피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 스피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도입이 되어 있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이후에 한 가지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 뭐 최근에 삼성에서 내놓은 빅스비라든지 아니면은 알렉사, 뭐 아마존에서 알렉사라고도 하고 아이폰에서는 시리라고도 부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들을 통해서 빅스비 이걸 번역해줘, 아니면 시리 음악 틀어줘. 여기 이미 벌써부터 인공지능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이제 뭐 빅스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이폰에 뭐 시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가 지니, 최근에 이제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니 음악 틀어줘, 아니면은 뭐 지니 뭐 날씨 검색해줘.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관련 제품들이 판매가 이미 돌입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가 지니를 필두로 해서 SK텔레콤에서 내놓은 누구라는 AI 스피커 역시, 누구라는 게 누구냐가 아니고 제품 이름이 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라는 제품들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업종들, 아이리버라는 업종들도 굉장히 시세를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속속들이 개발된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제품들에 적용이 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나도
내가 뒤처질 순 없지. 나도 당연히 이 기술 도입해야지. 미래 산업이 아니고 이미 상용화에 들어갔는데 내가 뒤처질 수 없지. 이런 식의 지금 달리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스마트홈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현재 이제 IFA에서 얼마나 이제 이슈를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IFA 화두는 스마트홈, 삼성, LG, AI 결합 가전 선보여.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IFA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냐? AI 스피커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한 발 늦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AI 스피커를 좀 늦게 내놓나요? 이런 인터뷰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 확실한 제품으로 찾아오겠다. 이런 인터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유명한 AI 스피커 브랜드인 기업이죠. 바로 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내년쯤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제품 AI 스피커를 삼성 측에서 빅스비 기반을 한 빅스비를 기반으로 만드는 AI 스피커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내놓는 AI 스피커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미니라든지 AI 스피커가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종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하만을 인수한 기사 다음으로 이제 IFA에서도 LG전자 역시 차별화된 스마트홈을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성이 살짝 다릅니다. 자, 그 다른 차이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스마트홈을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스마트홈과 사물 인터넷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산한 것이 바로 홈 IoT입니다. 스마트 홈의 이 뒤에 있는 홈과 이 앞에 있는 사물 인터넷을 줄여서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부르는데 합성어로서 홈 IoT라고 부릅니다. 그럼 홈 IoT가 대체 뭡니까? 스마트 홈은 뭐고 사물 인터넷은 대체 뭡니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기술 업종에 대해서 문외한인 분들도 굉장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홈 해석하면 똑똑한 집이라는 뜻이죠. 이 똑똑한 집이 어떻게 똑똑하게 되겠냐? 물론 내가 예측하기도 전에 나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그게 바로 스마트홈입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홈이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냐? 다양한 분야로 스마트홈이라는 건 정말 이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뭐 이제 가구를 좀 더 편리하게 배치를 한다든지 편리한 가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스마트홈의 일종일 수 있고 이 스마트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똑똑한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혹은 거주자들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집인데 이 집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게 바로 인터넷 오브 띵스 Io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IoT라는 합성어가 생겨났고 이 홈 IoT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IoT라는 것이 얼마나 실생활에 녹아들고 앞으로 발전할 것이냐면 이 삼성전자가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빅스비를 기반으로 해서 원 플랫폼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셰프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싼 냉장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비싼 냉장고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나 보니까 빅스비라는 인공지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최근 갤럭시 S8 그리고 갤럭시 S8 플러스 나아가서 갤럭시 노트 8에까지 탑재가 되고 있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려고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 빅스비입니다. 삼성이 지금 이 빅스비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가전들의 빅스비라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서 원 플랫폼 이제 빅스비라는 단어를 외치자마자 빅스비가 응답할 수 있게끔 어느 것으로 묶는다고요? 바로 AI 스피커를 통해서 이 모든 가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큰 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미래의 삼성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이런 이제 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파에 이제 누워 있다가 빅스비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만을 인수해가지고 새롭게 내년에 내놓겠다고 삼성이 얘기를 한 그 미래의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에게
빅스비라고 부르면 AI 스피커가 응답을 합니다. AI 스피커는 삼성전자 냉장고와도 연동이 되어 있고 에어컨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기에도 연동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다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빅스비 청소기 켜줘. 빅스비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살펴봐줘. 빅스비 지금 불 켜줘. 빅스비 불 꺼줘.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빅스비 지금 스마트폰을 이제 들고 계시다면은 스마트폰에 대고 빅스비 지금 냉장고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 하나로 밖에서든 안에서든 밖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에서는 AI 스피커로 모든 가전제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미래 스마트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조금 이제 그 방향성이 다른데 LG전자는 현재 나와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제품 빅스비라는 이 플랫폼 하나로 다 같이 묶으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면 LG전자는 통합하면서 타사의 아마존이라는 기업 다들 이제 아실 텐데 팡 종목 중 하나인 이 미국 기술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내놓은 게 바로 뭐냐?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아마존에서 내놓은 AI 스피커 바로 에코라는 겁니다. 에코. AI 스피커. 이 에코라는 것이 얼마나 그 파급력이 크냐면 미국에서 AI 스피커 시장을 점유율을 70%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AI 스피커 시장에 진출할 때 아마존을 꺾을 게 아니라면 함께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인데 LG전자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아마존과도 연동되고 그 이후에 나와주었던 구글 홈과도 연동이 되는 모습을 이번 IFA에서 선보였습니다. LG 가전제품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스마트 스피커, AI 스피커 에코라는 스마트 스피커인데 플랫폼은 알렉사라고 합니다. 에코는 뭐고 알렉사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에코는 이 AI 스피커의 이름이 에코이고 현재 아마존이 이 관련된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알렉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코라는 기계에게 알렉사라고 얘기를 하면 에코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코에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다? 알렉사라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말 그대로 정말 사람같이 이름을 부르듯이 알렉사 하고 부르면 에코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코가 응답을 하고 LG전자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G전자를 이 에코에 연동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사 얘기를 하고 나서 LG전자 가전제품 청소기 켜줘. 알렉사 세탁기 돌려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고 뭐 청소기가 켜지고 불이 켜지고 뭐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고 갖가지 사물 인터넷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건데 LG전자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까지 해외까지 진출하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은 이 정도 네임밸류가 있다. 너희가 우리 플랫폼에 따라와라라는 의도가 좀 숨어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빅스비 하나로 다 대동단결된다. 언제 알렉사 썼다가 빅스비라고 불렀다가 이름을 맨날 바꿔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삼성전자 플랫폼으로 모두 넘어와라. 과거 이제 애플이 뭐 애플 노트북과 이제 애플 스마트폰 요 관련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묶여가지고 관련된 이제 가전제품을 뭐 컬렉션으로 이제 모두 구입하게끔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혹을 했다면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또 이제 유혹하는 사냥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글 홈이라는 스마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마존과 같은 구글에서 개발한 이제 스마트 스피커인데 이것 역시도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고 LG전자에서 구글 홈까지 연동이 될 수 있게 이번 IFA에서 선보여 줬습니다. 다음 화면 이제 보시면은 LG전자가 이번에 이 부분이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LG전자가 이번 IFA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0년까지 스마트홈 분야를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을 50%가량 이제 늘리겠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죠. 이제 LG전자와 더불어 삼성전자 역시도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빅스비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빅스비로 모든 생활가전을 통합하겠다. 빅스비가 이번에 내온 슬로건이 바로 Anytime, Anywhere with Voice입니다. 목소리 하나로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서든지 충분히 가능하게끔 어디서도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밖에서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한 하만이라는 기업에서 내년에 출시할 AI 스피커를 통해서 집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목소리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포부고 이번에 IFA에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감이 오실 텐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 빅스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내세운 게 바로 이런 관련된 업종들의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이 LG전자와 더불어서 스마트 스피커 업종에 주력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발을 들여놓고 상용화에 이미 개발에 투자를 하고 내년쯤에는 본격적인 대기업들의 AI 스피커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인데 이 AI 스피커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만의 이제 자회사로서 하만카돈과 이 JBL이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하만카돈에서 이제 개발한 얼루어와 인보크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JBL의 링크 이 세 가지 지금 스마트 스피커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하만이 어떤 식으로 AI 스피커들을 개발을 해왔냐. 아마존에서 알렉사를 입힌 AI 스피커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놓은 인보크라는 AI 스피커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간 링크라는 AI 스피커를 내놓았습니다. 이 다양한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 해당 기업의 스마트 스피커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만들어준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름에도 만족할 만한 응답을 들려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기 이제 자회사의 하나의 국한된 플랫폼에 관련된 기기들을 만들어낸 회사다 보면은 좀 이제 국한된 기술로서 벽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플랫폼을 입혀본 기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그 삼성전자 빅스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스피커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AI 스피커, 아마존의 알렉사를 입힌 AI 스피커입니다. 알렉사 부르면 저 이제 얼루어라는 가장 왼쪽에 있는 AI 스피커가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동되어 있는 기기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뭐 음악을 틀어줘라든지 날씨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간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인보크와 연동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JBL의 링크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된 스마트 기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의 AI 스피커를 뒤로 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맨 처음에 아마존의 에코가 굉장히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에코가 처음 나왔을 때 AI 스피커? 야, 이게 정말 상상으로만 있던 일이 현실로 되네? 라는 정도의 인식이었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기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나도 한번 사봐? 나도 사야겠다. KT의 기가지니 같은 경우에는 셋탑박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제 TV를 보시다가도 지니 노래 틀어줘, 지니 뭐 채널 검색해줘, 지니 날씨가 어때, 그리고 불을 켜줘, 꺼줘. 지니가 전반적인 스마트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이미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가지니를 입힌 스마트홈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관련 스마트홈은 기가지니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가스밸브 잠근다든지 홈 IoT, LG전자가 굉장히 이제 힘을 줘가지고 광고도 내보내고 있는데 밖에서도 LG전자 관련 앱으로서
가스밸브를 잠근다든지 뭐 보일러를 끈다든지 이런 스마트홈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에서도 뭐 카카오의 미니라든지 아마존의 에코, 다타고 에코, 그리고 네이버의 웨이브, 그리고 SKT에서 내놓은 누구 미니가 있습니다. KT 기가진이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활발한 AI 스피커 경쟁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LG가 힘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미 한번 그 모양새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KT의 누구라는 AI 스피커. 이 AI 스피커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아이리버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이 아니고 과거 일입니다. 이미 SKT의 이 누구라는 AI 스피커는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게 출시되었을 때 아이리버라는 이 관련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상한가도 가지고 이어서 멈추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홈, AI 스피커 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과연 삼성전자라는 대기업과 이 LG전자라는 대기업이 AI 스피커에 힘을 줬을 때 관련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주목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들을 이제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때 이 아이리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종목들 어떻게 잡으셔야 될지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건가? 제가 정말 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업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취해서 이득을 보고 수익을 볼지에 대해서는 이어진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종목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전문가님의 첫 강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다.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둔 홈 IoT와 관련해서 꼼꼼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이번 IF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관련해서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강의로 또 무료 방송 해주실 건가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네. 관련 종목 분석. 그렇다면 이 산업이 정말 이제 앞으로 이슈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로서 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면 그럼 어떤 종목들이 관련 종목으로 있고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이미 늦은 건 아닐지 그렇다면 늦었다면 이미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를 할 만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할지 관련 종목들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네, 내일장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북행 리스크 그리고 이제 대북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소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매매를 하실 때 조심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방산주가 아닌데 방산주면은 뭐 급등했다가 급락하니까 뭐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대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목 잡지 않고
좀 이제 조심조심해서 해야겠다. 근데 이 종목은 대북 관련한 종목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정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절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으시면 안 되겠다. 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 바로 이 AI 스피커 관련 종목들. 현재 장에서 시선이 집중되지 않은 이 시점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2016년 CES 말 그대로 CES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어떻게 그 가전 제품 업종들이 이슈를 받을지를 알려주는 이런 박람회인데 2016년에는 증강현실이 이슈를 받았고 역시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율주행, 얼마 전에 계속해서 자율주행이 올라가지고 뭐 비동행 시네마라든지 ADAS 관련주 신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IFA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 2018년 CES에서 어떤 업종들을 공략할 거냐? 역시 이어서 연속성 있게 스마트홈을 강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홈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꼭꼭 투자하는 그 매매 전략에 맞게끔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종목과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한낮에는 조금 덥다고 하는데요. 네, 내일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